안녕하세요. 캠퍼스 멘토의 친절한 동준 씨, 이동준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 키트를 1도 모르겠다. 난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 키트가 뭔지 모르겠는데 라는 선생님들이 저희 설문지에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동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 키트는 이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 도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실 수 있는 키트입니다. 그럼 이 도서는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 도서는요, 7가지 계열로 직업과 학과를 연결한 도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학과를 가야 하고 이런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생기부라든지 뭐 선택 과목이라든지 추천 도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상황들을 이해하고 나에 대해서 분석하고 내가 가고 싶은 학과, 그 학과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할 건지 전부 다 쭉 적어보는 것이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 키트예요. 자, 그럼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 키트의 구성품만 좀 설명드릴게요.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 키트를 구매하시게 되면 아마 이 도서가 총 6권 세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마 4세트가 갈 겁니다. 고등용과 중등용이 좀 다르거든요. 고등용이 4세트가 가고 이거에 따른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김예솔 연구원이 만든 PPT 자료라든지 교수학습 지도안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활동지, 교사용, 학생용 요게 이제 USB에 담겨져서 갑니다. USB에 담겨져서 가고 그리고 수업을 모두 마쳤을 때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을 총 정리할 수 있는 활동 포스터가 가요. 이 활동 포스터를 통해서 이거 엄청 크죠? 이 활동 포스터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가이드를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런 활동이 나만의 진로 가이드 키트가 되겠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어떻게 수업하는지 그리고 수업 팁들 그런 거를 김예솔 연구원이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김예솔 연구원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모야 컴퍼니 김예솔 연구원입니다. 처음에는 나진각 키트 그리고 PPT 강의안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강의 및 실습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작년 4월 전례 없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인해 발생했죠. 선생님들께서 갑자기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제가 강의를 약 5년 정도 했는데 강의를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딱 2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중학교 강연을 처음으로 했었을 때, 그리고 2번째는 작년 4월에 비대면 수업을 처음으로 했었을 때였어요.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게 마치 사막 속에서 혼자 소리치는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현장에 없다 보니까 현장감이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너무 편안한 곳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어질 수밖에 없고 너무나 다양한 영상으로 다양한 그 다채로운 영상 기법에 익숙해져 있었던 터라 쉽게 집중을 이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저가 그러는데 학생들은 오죽 더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키트를 만들 때 가장 고민한 점이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학생의 참여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가장 많은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께 어떻게 하면 활용이 편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등용, 고등용이 아니라 고등용만을 맞춤 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어떻게 키트 교육 자료를 구성을 해서 학생의 참여도를 높이려고 하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시 직업 보기기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탐색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차시입니다. 근데 만약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직업을 구체적으로 탐색해야 되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학생들은 집중을 하지 않겠죠. 그죠, 선생님들?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모든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선생님도 한번 정답을 아신다고 하면 채팅창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워크맨에서 장성규가 이 직업을 일일이 체험하고 말한 소감입니다.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나처럼 겁이 많고 평화주의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겠다. 너무나 보람된 일이지만 굳이 다른 직업들과 비교하면 뭔가 에너지가 뺏길 것이다. 혹시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경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흥미로워할 수 있는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경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나에게 익숙하다 생각했던 직업 그리고 희망한 직업일지라도 실제 직업의 세계는 이렇게 예상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퀴즈와 영상을 통해서 집중을 하게 한 다음에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4차 시에 있는 미래기술 뽀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학생들이 미래기술이라고 하면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혹은 나랑은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이렇게 퀴즈를 내면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직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앱 개발자, 드론 조종사, 카카오 택시 운전사, 소셜미디어 관리자. 혹시 선생님, 여기 정답을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채팅창에 한번 남겨봐 주실까요?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학생들에게 익숙한 직업 혹은 관심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입니다. 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미래기술로 인해 직업 세계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며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직업도 10년 후에는 사라질 수도 세상에 없는 직업도 10년 후에는 다시 생길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 학생들이 재미있는 퀴즈 영상을 바탕으로 훨씬 더 집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두 번째로는 활용의 편리함을 신경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가 없다고 하면 그 음식을 만들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최대한 디테일한 자료를 담으면서 수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올인원 교육 자료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고등용 나만의 진로 가이드 만들기 키트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도 진로 공부를 충분히 배웠는데 고등학교 진로는 뭐가 다른가요? 라고요. 수업을 처음 여는 오프닝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차 시에 수업의 오프닝은 선생님께 조금 더 쉽게 열 수 있게 나짐과 혹시 여러분은 꿈이 키트만을 있나요? 위한 영상을 꿈이란 3분짜리를 무엇일까요? 저희가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민서는 오늘도 그래서 이 꿈이 영상을 무엇이냐는 통해서 질문을 선생님께서 들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민서는 그 질문에 학생들에게 이 대답하지 키트에 대한 못했습니다. 목적과 대답하지 관심을 못한 가질 수 민서에게 돌아온 있게 질문은 도와줄 수 있는 그럼 영상을 네가 좋아하는 것은 활용할 수가 뭐야? 있고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책으로 하실 경우에는 오프라인 수업은 이제 이렇게 책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온라인 수업에 있는 공유 링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휴대폰만 있어도 그리고 노트북만 있어도 어디에서든 이 수업을 이어가실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 자료는 대부분 PPT 교환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나진과 키트 같은 경우에는 교수 학습 지도안까지 같이 제공드리면서 이 안에 핵심 역량, 활동 목표, 준비물 참조 자료, 구성 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를 최대한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차시마다 학생용 활동지, 교사용 활동지가 존재하고요. 마지막 차시가 끝날 때 이 활동 경험을 하나로 이 7차시의 모든 것들, 학생들이 배웠던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키트 하나만으로 7차시 수업이 든든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활동의 편리함을 최대화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고등학교 진로 국가 목표인 구체적 진로 탐색 및 진로 설계를 바탕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20살이 되는 학생들에게 늘 유명한 짤 중에 이런 짤들이 있습니다. 전공별 현실과 이상이라는 짤이요. 이 짤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에 들어간 전학생이 말한 짤 중에 한 개인데요. 안녕, 나는 스타트업 CEO로서 아메리카노를 들고 투자자들과 미팅을 다닐 줄 알았는데 좌변, 우변 맞춰서 대차 대조표 쓰고 온 소영이라고 해. 실제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 중에 한 개가 선생님, 저 이 수업 여기서 배울 줄 몰랐어요.
제가 생각했었던 학과랑은 너무 달라요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곤 하는데요. 혹시 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한 명의 학생은 난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왜냐면 나랑 잘 맞을 것 같거든. 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고요. 나머지 한 학생은 난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그래서 난 이 학과가 나랑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학과에 있는 커리큘럼을 보았고, 그리고 그 학과에 재학생이 있는 재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학과에 있는 강의까지 들어보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야. 이 두 학생이 동시에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었을 때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등학교의 진로 목표인 구체적 진로 탐색을 목표로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직업을 탐색하고 학과를 탐색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한 다음 고등학교 생활 및 이후 진로 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도록 키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까지는 학생들이 나는 사진작가를 하고 싶어 라는 희망 직업만 설정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등용 키트를 통해서 나는 이런 직업을 희망하는데 이 직업의 실제 장점은 뭘까? 단점은 뭘까? 현안 전망은 뭘까?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관련 학과는 무엇일까?까지 구체적으로 탐색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만약 내가 원하는 학과가 있을 경우에는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것들을 채우기 위해 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나진과 키트는 이렇게 7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1차시, 7차시까지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필요하신 요소만 쏙쏙 골라서 활동 중심의 커리큘럼으로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 연구 결과 중에 하나 중 이러한 결과가 있죠. 다양한 교수 학습을 실행한 후 24시간 이후 기억에 남아있는 학습 내용 비율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교육 방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학습 방법이 혹시 뭘까요? 선생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혹시 뭘까요?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지 않는 교육 방법은 무엇일까요? 설명하기가 가장 가르쳐보게 하는 법. 역시 선생님들 잘 알고 있으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놀랐었던 게 전 10대 때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는 것을 듣는 것만 익숙했었는데 미국에 가보니 선생님과 학생들이 수업을 만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나 자연스러워 한다는 것에 정말 놀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학습 내용을 듣고 읽는 것으로는 10%밖에 기억 못하고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강의하는 것을 보면 기억을 20-30%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며 실제 해보고 서로 설명하기 등을 활동에 통해 학습 효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에 정리해준 명언이 하나 있죠.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 중 단순히 설명해준다면 나는 잊어버릴 것이고 가르쳐준다면 나는 기억할 것이고 참여시킨다면 나는 배울 것입니다. 라고 하는 명언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대부분 강의 구성은 이렇게 도입부, 메인 활동, 발표, 마무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도입부 같은 경우엔 대부분 이론 강의 수업을 하면서 영상 시청을 하고 학생들에게 퀴즈와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메인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발표하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가장 오랫동안 이 수업을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발표로 마무리를 하곤 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이것을 수업으로 활용하실 때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활용하실 때는 모든 6명별로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 한 세트를 배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별로 워크북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지도안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수업으로 활용하실 때는 책 대신 특별기획된 웹사이트를 활용하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업 전에 웹사이트 링크랑 워크북 그리고 수업 시작 전에 학생에게 전달을 한 다음에 교환, 교수학습 지도안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과 수업을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7차 시 중에 3차 시에 있는 학과 뽀개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본인이 학생이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같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과 뽀개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학과를 선택해야 하죠.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진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학과에 대해서는 이에 비해 조금 고민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대입병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학생들이 아마도 최근에 겪었을 중2병과 비교해서 대입병을 설명을 해줍니다. 중2병은 갑자기 자신감이 폭발하는 시기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어른이라 여기는 사춘기 중학 2년생을 일컫는 말이지만 대입병은 자존감이 하락하고 졸업 후에 뭘 할지 모르는 대학교 2년생을 일컫는 말입니다. 라고요. 근데 이렇게 강의식으로만 설명을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잘 집중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상상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페이지를 설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진로 그리고 직업에 대한 고민 많이 하지 않으세요? 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공부보다 직업에 대한 고민이 현재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요. 그런데 20살이 돼서 성인이 돼서 좀 자유를 즐기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진로, 직업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심각하게 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네. 많은 학생이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적성을 학과를 선택을 한 다음에 대입병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 충분히 학과 탐색을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을 겪을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자기에게도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입병에 대해서 실제로 설명해주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대입병의 실제 증상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적성에 맞지 않은 학과 선택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문 결과 중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른 전공을 선택할 것이라는 응답이 40% 가까이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흥미, 적성에 맞는 학과를 충분히 탐색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같이 읽으면 또 학생들에게 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학과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처음에 이런 것들을 몰랐었을 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과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집중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대입병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러한 증상이 있을 수 있어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 학생들이 학과를 탐색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학과를 탐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학과를 넘어서 어떻게 이 학과를 구체적으로 탐색을 해보는지, 이 학과에 관련된 커리큘럼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고 재학생의 조언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모든 방법을 이 영상 안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한 탐색의 장점은 내가 학업을 즐겁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업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은 또 집중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대화를 하듯이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과목만 일주일 내내 배우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목만 일주일 내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조금은 공부가 더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죠. 충분한 탐색의 장점은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바탕으로 그 공부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올라갈 수밖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훨씬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국 대학에 있는 학과 수는 총 몇 개일까요? 라는 퀴즈를 냅니다. 선생님 혹시 대답을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표시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채팅을 통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번이고요. 이 퀴즈를 물어보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학과 수는 정말 지극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퀴즈를 통해서 아, 이렇게 대학에 많은 학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한 퀴즈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경영학과 같은 경우가 세분화된 경영학과가 정말 많은데 어떠한 학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알고 있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호텔경영학과 정도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이렇게 세분화된 경영학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전국에 개설된 학과 수는 많고 세분화되어 있어 자신의 관심 분야에 관련된 학과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대학교 계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대학교 계열 같은 경우에는 키트의 교재처럼 활용되는 낮은과 북에서 이 6개 계열로 나누고 계열별로 20개 대표 직업과 연관된 학과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도서를 바탕으로 계열과 학과 그리고 이 책에도 익숙해지는 시간을 같이 가져볼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인문계열은 이러한 특징이 있어 라고 한 다음에 각각의 대표 직업이랑 학과를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또 크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질문과 공감을 통해서 더 관심을 갖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유퀴즈이죠. 네, 유퀴즈에 최근에 이수정 박사님 나왔는데 혹시 보신 친구 있나요? 네. 이수정 박사님의 직업인 프로파일러에 관심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심리학과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직업 관심 많으시죠?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 문예창작학과에 들어가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 학생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겠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계열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계열들을 설명할 때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주석 기능을 활용해서 참여시키는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혹시 휴대폰으로 접속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단에 연필 모양 보이시나요? 네. 그걸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화살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혹시 컴퓨터로 접속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주석 작성 누르신 다음에 스탬프 클릭을 한번 눌러보세요. 거기에 별표 혹은 화살표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선생님들? 네, 맞아요. 네. 네. 아직, 네. 그래서 10초 안에 본인이 가장 관심이 가는 학과를 주석으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이제 잠시만요. 선생님들을 해주신 것들 한번 일단 끌게요. 자, 일단 지웠고요. 네, 선생님, 자, 10초 안에 그 다음에 있는 페이지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학과 그리고 직업을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이 계열에 관심이 없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직업과 학과가 있는지 세세하게 볼 수밖에 없고요. 어떤 친구들이 이것들을 선택했는지도 각각 볼 수 있어서 친구들이 많이 선택한 직업들도 세세하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이 계열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계열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각각의 계열마다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리고 같이 장을 만들어 주시며 이 계열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퀴즈 같은 경우에는 대학 계열과 직업학과에 대해서 친숙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퀴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퀴즈를 시작할 때 학생들이 나는 대학 직업 학과에 대해 잘 몰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나만의 진로 가이드만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모든 정답을 다 풀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퀴즈를 시작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훨씬 더 잘 집중을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정답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을 통해 빠르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선생님 기억했다가 꼭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 그림이 직업이 속한 계열은 무엇일까요?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의료보건 계열, 네, 대부분 네, 맞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공학 계열에 있는 학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총 2개인데요. 네, 영어학과, 화학과, 네, 2개 다 나왔습니다. 역시 선생님들은 네, 이렇게 책이 없으셔도 충분히 빠르게 이렇게 정답을 맞춰주시네요. 네, 3번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직업과 학과명이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4번) (2번) (1번) 네,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4번 소믈리에 와인 연구과고요. 실제로 소믈리에는 와인 연구과가 아니라 식품 영양학과입니다. 네, 4번 이 그림의 직업이 속한 계열은 무엇일까요? 네, 예체능 계열 맞습니다. 선생님, 여기 화면에 낙서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5번 자연계열에 있는 학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회계학과, 수학교육학과이고요. 네, 6번째, 직업과 학과명이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네, 3번, 2번이 좀 어려웠는데 네, 맞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는 통계학과이죠. 7번째, 이 그림의 직업이 속한 계열은 무엇일까요? 사회계열, 네, 맞습니다. 8번째, 인문계열에 있는 학과가 아닌 것은 경호학과, 군사학과이고요. 9번째, 직업과 학과명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조금 약간 헷갈리죠? 네. 2번 플로리스트 식물자원학과입니다. 원예 학과가 정답이죠. 이렇게 계열과 학과에 친숙해 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런 학과 있다 없다 퀴즈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퀴즈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색학과를 알려주면서 이런 학과도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과 그 자체에 관심을 갖게 해주는 목적으로 이 퀴즈를 만들었는데요. 선생님도 자음과 학과에 대한 힌트를 보고 학과 이름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으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어렵죠? 학과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해 교육한다. 네, 맞습니다. 네, 스마트폰과고요. 축구 선수 양성은 물론 축구 심판, 축구 행정가, 축구 에이전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네, 축구학과입니다. 실제로 호남대학교에 있는 축구학과이고요. 사리탐정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학과로 모도와 경찰학, 범죄심리학을 전공한다. 네, 탐정학과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런닝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런닝맨에서 다양한 게임을 하는데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도 한 가지 게임만 1시간 동안 한다고 하면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퀴즈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퀴즈 활동으로 난이도별로 조절을 하면서 학생들의 집중을 업시킬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들도 같이 이 퀴즈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퀴즈를 접목을 했는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레벨 1의 뒤죽박죽 배열은 그냥 말 그대로 뒤죽박죽 배열한 거예요. 네, 이렇게 뒤죽박죽 그 글자들을 배열을 하면서 학생들의 퀴즈를 낸 건데요. 혹시 이 과는 무엇일까요? 네, 박승철 해역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금 하니까 퀴즈 형식이 달라지니 좀 재미도 있죠, 선생님들? 그죠? 네, 두 번째는 조금 쉬울 수 있어가지고 힌트를 안 드리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과 이름을 뒤죽박죽 배열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엔실리 학과입니다. 그럼 이제 레벨 2로 넘어가면서 다른 퀴즈를 해볼 건데요. 이 네모 칸에 숨겨진 단어를 유추를 하면서 이 과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전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죠? 네, 그래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인상에 대해 연구하는 인상학을 배우며 인사관리, 인사관계 등 조직 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합니다. 네, 선생님, 네. 전화를 받지 않아 이거 조금 어렵죠? 네. 뭘까요? 네, 맞아요. 얼굴 경영학과입니다.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조금 어려워지면서 한번 더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세 번째는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 선생님께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제 입모양을 보고 이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줌 수업에서만 할 수 있는 퀴즈일 수도 있겠죠. 네, 혹시 선생님 제 입 보이시나요? 네, 입 모양을 보시고 퀴즈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봐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학생들에게 더 가깝게 해서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조금 어렵죠, 선생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웰빙 뭘까요? 네, 웰빙 기능학과였습니다. 네, 조금 이 카메라가 가깝게 있다고 하면 선생님께서 맞추셨을 수 있을 텐데 이 멀게 있어서 선생님들이 더 어렵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입모양을 보고 맞춰보세요. 이과는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1승을 거둔 자랑스러운 이세돌이 이 학과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혹시 제 입모양을 보기 싫으셔가지고 바로 말씀 주신 건 아니시죠? 네, 이런 식으로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레벨 4인데요. 우리말 겨루기 게임입니다. 이 우리말 겨루기 같은 경우에는 공중파 방송에 나온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제시어의 글자 수에 따라 빈칸을 표시를 하고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음이나 모음을 하나씩 말합니다. 만약 제시어에 그 글자가 있으면 한 번 더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차례 안에 제시어를 맞추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네, 혹시 기억해 주셨나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혹시 그 기억나시는 아니면 어떠한 그런 글자 수, 자음, 모음을 어느 것이든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과의 글자 수는 6개고요. 여기 이렇게 주석 기능을 통해서 잠시만요. 그리기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표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자음, 모음 어느 것이든 한번 이야기 한번 채팅에다 해주세요. 기역, 디귿 막 한번 눌러주세요. 네, 이거 같은 경우가 네, 학과 설명입니다. 물질 및 행위 중독 분야. 네, 리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네, 그럴 경우에 하나씩 선생님께서 이렇게 써가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 질문을 맞추게 하면 됩니다. 네, 이번엔 실수로 클릭해가지고 넘어갔는데요.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가장 어려운 그 질문인 레벨 5인
도전 골든벨입니다. 선생님께서 익숙하신 게임 형태일 텐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종이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혹시 선생님이 A4용지가 있으시면 A4용지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 이 정답을 쓰신 다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치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에 대해 연구하며 외식 산업의 발전과 한국 발효 음식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해 주셨네요. 네. 10초 안에 종이에 정답을 써서 보여주세요 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10초 카운트다운을 한 다음 학생들에게 모두 보여줄 수 있게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할 경우에 정말 재미있는 대답이 많이 나와가지고 또 학생들끼리 웃는 시간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퀴즈를 진행을 한 다음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과를 탐색을 하다 보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학과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2병, 대2병을 바탕으로 해서 왜 학과 탐색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되었고 학과 탐색 퀴즈를 통해서 학과 탐색을 하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라까지 느끼게 되어서 학생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학과 소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단순히 학과 소개 탐색 그리고 학과 탐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망학과에 대한 학과 소개 카드 뉴스를 해당 학과에 입학을 희망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한번 이 학과 관심 있는 학과를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조원들이 학과에 입학을 원하는 새내기라고 생각하고 서로 설명하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훨씬 더 기억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 마지막 차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각각의 소회의실을 만들어주면서 학생들이 서로 설명하게 한다고 하면 더욱더 상호작용도 하고 더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고 하면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세들이라는 유튜버인데 구독자가 40만 명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구독자들이 10대 학생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실제로 보여주면 학생들이 정말 재밌게 보더라고요. 선생님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6차시 활동 내용을 모두 모아서 학생 개인별 나만의 진로 가이드 활동 포스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번 3차시에 배웠던 학과 뽀개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과 소개 포스터로 다시 학생들이 마지막 차시에 만들어 보며 자신이 배우고 했었던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그 이메일로 보내드렸던 활동지 중에 나진과 표준 활동지 받으셨나요? 네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그 나진과 키트 들어가 있는 거의 고유 링크 같은 경우에는 나진과 키트를 구입해 주신 선생님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키트 연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이 키트 URL을 같이 보내드릴 건데요. 선생님께서 실제로 이것들을 활용해 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이거를 작성할 수 있는지 한번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발표를 한 다음에 너신모 활동지를 받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 선생님 손 들어주시면 발표를 한번 해본 다음에 활동지를 꼭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참여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학생들도 발표에 참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발표에 참여시키는 간단한 팁을 말씀드릴게요. 선생님께 절대 적용하려고 가져온 건 아닌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3가지 팁으로 발표에 학생들에게 조금 더 참여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텔레파시 가위바위보 같은 경우에는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저랑 끝까지 똑같은 거를 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이 한번 실습해 볼까요, 선생님들? 자, 가위바위보 주먹 내주세요. 가위바위보. 네, 주먹 내신 분 선생님들, 네, 기다리세요. 네, 나머지들은 다, 네, 내려주시고요. 주먹 내신 분들 다시 가위바위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저랑 똑같은 것을 낸 사람 같은 경우 이제 발표를 시키는 겁니다. 손가락 같은 경우에도 1, 2, 3, 4, 5로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끝까지 저랑 똑같은 거를 낸 학생을 대상으로 발표를 시키는 거고요. 다음은 너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의 발표가 끝나면 그냥 손으로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너 옆에, 아래, 그리고 위에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렇게 딱 선택을 한다고 하면 그 학생은 사실 옆에 누군가 선택하는지 모르고 선생님들만 오직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항상 긴장하기 때문에 내가 찍힐까 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눈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 방법인데요. 선생님께서 눈치게임 1 하면 그 다음에 2, 3 같이 하는 친구나 아니면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 친구가 발표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선생님께서 친숙하신 방법 중에 하나일 패들렛 혹은 구글 잼보드를 통해서 수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과탐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과탐색 수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학과탐색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나의 희망 학과에 대한 정보 혹은 나만이 학과탐색에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공유를 해봐도 좋을 것 같죠?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같이 연수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을 자유롭게 패들렛을 통해서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지금 채팅창으로 공유해드린 URL에 들어가시면요. 지금 패들렛에 접속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자유롭게 이제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나 좋았던 점이나 있으시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나진과 세트를 여러 세트 구입했을 경우에 PPT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혹시 선생님께서 저희 캠퍼스 멘토를 통해서 이제 문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네,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을 운영할 때 나진과 책은 몇 세트가 필요할까요? 네, 보통 고등용은 4세트, 총 24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진과 책의 새로운 학과들도 소개가 되어 있나요? 요즘 새롭게 나온 학과나 그리고 최신 학과들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 학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다양한 학과를 알고 싶으시다고 하면 학과 바이블 책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게 연수 기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이저맵을 이용할 때 로그인하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학생들 모두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네, 메이저맵 같은 경우에는 따로 로그인이 필요 없고요. 선생님께서 받으신 링크를 통해서 그냥 바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진과 네, 이렇게 많이 이야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마지막에 수업 같은 경우에도 패들렛 혹은 구글 잼보드를 활용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구절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네, 이젠 잘 알고 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나가고 보니 틀린 삶이라 여겼던 삶도 자신만의 정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아마도 세상에 76억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76억의 다른 삶, 다른 색깔, 그리고 정답이 존재한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마치 정해진 듯한 삶을 사느라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것,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서툴어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자신의 색깔로 빛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의 색깔을 다채롭게 비추시는 선생님들 언제나 응원하고 존경하며 선생님께 조금이라도 더욱더 도움이 되는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캠퍼스 멘토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패들렛을 통해서 남겨주셨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선생님들? 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연수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카카오톡방을 만들었잖아요. 이 톡방을 만든 이유에는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것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수업하다 막힌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또 대답도 해드리고 이렇게 자유로운 좀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카톡방을 만들었으니까요. 카톡방에 뭐 단체이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 또 1대1 채팅방 열 수 있거든요. 그 친절한 동준 씨 클릭해가지고 저한테 1대1로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여쭤봐 주셔도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제가 또 영상으로도 한 번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 키트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선생님들이 연수 한 번에 100%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아마 이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 키트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진로를 결정하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선생님께서 보여주신다면은 학생들이 나중에 진로를 결정할 때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교학점제 가이드 연수계 있습니다. 또 연수가 또 차례대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또 우리 김예솔 연구원이 잘 준비해서 선생님들께 연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수에 대한 소통은 다 제가 맡고 있으니까요. 저에게 1대1로 여러 가지 문의 주시면은 제가 또 연수에 관한 답변들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선생님들의 영원한 서포터즈 캠퍼스 멘토 이동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연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